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국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한국에는 소신과 신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과학자로서의 신념을 버리고,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또 시민으로서의 신념을 저는 버리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쪽으로 자신의 영혼을 갖다 바친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의 신념이나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돈과 권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은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직책을,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데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멍청하게 생각하고 왜 돈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권력 많은데 가지 않고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신껏 사는 사람, 신념 있게 사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멍청하게 취급받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나 그런 걸 갖다 바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사를 봤던 것 중에 미국 작가분께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유교와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사를 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한국은 유교에서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극대화를 하지만,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족이나 사회와의 친밀감은 오히려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선 보였다고 말을 했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현란한 물질주의와 그리고 돈벌이에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은 강조를 하면서도 자본주의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자기 표현이나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점을 저는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요. 저도 한국의 고등학생, 그리고 곧 사회에 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은 최대한 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많이 느꼈던 것인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서로 비교하고 서로의 가치를 부수고 무조건 성적순으로 모든 것을 나열하고 권력과 돈만 있는 것으로 유일한 가치가 되는 순간에 저는 지금처럼 사회가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진 않고 절망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곧 가는데 꼭 한국 사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김건희 수사, 윤석열 수사 무마했던 검찰, 경찰, 권익위원회, 법무부, 공수처, 검찰, 그리고 권력에 줄 섰던 헌법재판장들,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을 공직에 앉혔던 정부 인사들 전부 저는 처벌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언론이나 기업이나 정치,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형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악의 고리가 있는데, 인류애를 처참히 부수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박탈하고 부패한 권력에 줄 서는 친일파들이나 독재 권력의 잔당들이 아직까지도 살고 그 후손들이 잘 살고
게다가 직접 그 당사자들은 정말 부유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 대한민국의 끊어지지 않는 악의 고리를 보면서 저는 이런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같은 인간상의 존재들이 계속 한국 사회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여태껏 해온 여러 가지 범죄들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권력자들만이 치외법권인 세상에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 공정과 상식을 키워드로 내세워서 당선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면서 스스로는 치외법권으로서 많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살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받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부 무혐의를 받고 경찰 단위에서나 검찰 단위에서나 전부 무혐의를 받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이 나라의 사람들은 똑같이 재판도 받으면 안 되고 조사도 받으면 안 되고 감옥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은 영상이 나와도 무혐의를 전부 받고 그리고 경찰이라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저지른 성범죄를 전부 덮어주고 그럼에도 직장을 버젓이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위중교사를 하고 증거 조작을 하고 정관예우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전부 망가뜨리는 사람이 한 무고한 인생을 망가뜨리더라도 승진을 하고 오히려 직장을 버젓이 다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저는 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같은 권력에 목숨을 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회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상식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걸러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앉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제2의 4.19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4.19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더불어서 그 부패를 한국의 기득권층, 한국의 대학 교수들, 언론들, 사법부, 국회, 행정부 전부 부패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어나서 4.19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4.19를 통해서 지금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권력자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국민이길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 처벌받지 않는 시스템을 부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대통령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혹은 부자들이니까 더 잘 알고 알아서 잘 하겠지. 같은 말이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니까 시민으로서 더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부자라는 사람들은 멍청하면서 인맥만 넓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과 권력이 없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이나 자존감만 잃지 않으면 저는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시민들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서로 열등감을 조장해서 자신들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소시민들에게. 그래서 서로 시민으로서 기본권과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만 않으면 이것들을 영혼과 같이 판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기본권도 팔아먹었고 저항권도 스스로 팔아먹었고 영혼, 신념, 소신도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절대 들을 필요 없고 각자 소신 있는 삶을 서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